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플루토 7화 리뷰입니다. 일단 이번 화도 시작은 과거 장면인데 뭐랄까요? 메이가 약간 불안해 보이고 그런 메이에게 사촌 오빠는 폴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폴이 누군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GL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 병이 있는데요. 폴이 누구냐면요. 오붐이랑 결혼하던 그 항공사 대표의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오븐까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는 죄책감을 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장면으로 보아 아마 메이가 오븐의 결혼식 날 있었던 교통사고를 이미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메이가 심지어는 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까지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곧 아이윤이 처음 메이를 만나러 왔을 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이윤이 아닌 메이의 시점입니다. 메이는 이때도 오붐의 상태에 대해서 사촌 오빠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가 전화로 메이한테 오붐이 아직 병원에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딱 그때 아이윤이 자신을 오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는 겁니다. 그러자 메이는 아이윤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막 갑자기 화색이 돌아요. 기쁜 얼굴로 아이윤을 맞으러 갑니다. 알고 보니 메이와 아이윤은 고등학생 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윤한테 반한 메이는 교복에 적힌 이름을 보고 아이윤을 오붐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아이윤과 메이는 코랏에 있는 플로이의 레스토랑에 차를 타고 도착을 했고, 차에서 나가기 전에 아이윤은 메이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분위기가 잡혀서는 키스를 딱 하려는데 자동차 경적을 아이윤이 이렇게 팔꿈치로 잘못 눌러가지고 그 소리에 놀란 둘은 떨어지고 웃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저는 웃을 수 없었지요. 계속할까? 하는 아이윤의 물음에 메이는 오늘 밤에 계속하자고 하는데, 속도 없는 저는 그 말에 또 메이한테 또 설렙니다. 이쯤 되면 나 아이윤? 메이와 아이윤은 플로이의 레스토랑에 들어가는데, 공식 오프닝 전에 일단 플로이는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때 메이의 친구들은 뭔가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데, 아이윤은 위아래 청청으로 맞춰 입고 온 것이 또 아이윤과 메이 세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메이의 친구들은 메이를 동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아이윤은 그때 메이의 손을 위로하듯이 아니면은 서포트를 해주듯이 꼭 잡아줍니다. 또 메이의 친구들은 돈 얘기를 하면서 아이윤의 직업에 대해서도 살짝 까는데, 이런 것들도 친구라고. 메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의지하기에는 플로이가 제일 낫네요. 그리고 아이윤은 우연히 화장실에서 또 친구들이 메이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걸 듣고 결국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메이에게 말려진 아이윤은 메이와 함께 레스토랑을 떠나고, 차로 돌아온 아이윤은 메이에게 쟤들이 널 저렇게 모욕하는데 이렇게 그냥 떠날 거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메이는 플로이의 오프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아이윤이 이때 말하기를 메이 너는 플로이의 기분을 신경 쓰겠지만 나는 메이 네 기분을 신경 써 라고 합니다. 와, 근데 물론 이게 머리로는 아이윤이 화를 내는 게 이해는 됐었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로 한 번 더 들으니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아이윤에 대한 감동이 2배가 되는 것이 잘 쓴 대본의 중요성을 또 느꼈는데요. 메이는 아무래도 베네 사건을 떠올리는 듯이 자신을 편들지 말라며 자신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유는 또 거기다가 대고 100명이 널 비난해도 난 신경 안 써. 넌 여전히 나한테 최고야. 라고 하는데, 메이는 그 말을 듣고 행복하면서도 걱정돼 보입니다. 아이윤이 차 밖으로 나가고 사촌 오빠한테서 메이한테 또 전화가 오는데, 사촌 오빠는 메이한테 널 다치게 한 사람은 정말 코솔이었고 코솔, 벤 그리고 아이윤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메이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메이가 고등학생 때 아이윤을 처음 만나고 나서 지금 다시 진짜 사랑하는 아이윤, 진짜 아이윤을 만나기까지 10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아이윤을 잃을까봐 너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사촌 오빠는 메이에게 아이윤한테 아직은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쩐지 비밀이 너무 빨리 드러난다 싶었습니다. 아이유는 아까 차 밖으로 나갔잖아요. 차 밖으로 나가서 뭘 하고 돌아왔나 했더니 그대로 레스토랑을 떠나기는 영 화가 났는지 주방 웍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생선을 튀겨놓고 나서 연기가 잔뜩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장 스프링클러가 연기를 감지해가지고 그걸로 플로이와 친구들이 물폭탄을 맞게 합니다.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림이 멋지게 나오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장면을 넣은 거겠지만 정말로 불이 나가지고 가스관이라도 터졌으면은 어쩌나 싶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둘은 그 뒤에 호텔로 돌아오는데 메이는 스타일리스트를 불러서 내일 있을 그랜드 오프닝을 위한 리벤지로 아이윤을 빡세게 꾸밉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윤이 드레스를 이것저것 이렇게 입어보는데 여러분은 어떤 드레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블랙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때 아이윤에게 파란색 드레스를 입히려는 스타일리스트에게 메이는 드레스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스타일리스트가 말주변이 좀 없는지 그냥 파란색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옆에서 아이윤이 비욘디의 하늘 같은 하늘색에 흰색 레이어드 스커트, 우아한 공주님 같은 바이브 라는 갑자기 스타일리스트보다 더 스타일리스트 같은 설명을 합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설명을 하는 게 당연히 이 옷을 입고 갈 것 같죠? 한편 폴네 집에 우메 물건을 챙기러 가야 되는데 아이유는 코랏에 있으니까 팽이 대신 젠과 함께 폴의 집으로 갑니다. 이 팽이랑 젠이 오븐과 아이윤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심지어는 대신하기까지 하는 게 둘이 약간 오븐과 아이윤의 그림자 같아서 좀 웃겼던 것 같아요. 이때 젠이 회상을 하는데 그 회상 속에서 오븐은 폴이랑 결혼을 하면서도 뭔가 폴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젠이 너무 오븐과 폴 사이에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왠지 슬쩍 젠이 오븐이나 폴을 둘 중에 한 명을 사랑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핌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젠은 핌이랑 썸 타고 있었지? 싶더라고요. 이번 화! 핌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아무리 서브 커플이라지만 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메이는 아이윤을 우아한 공주님 같은 하늘색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자기도 같이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플로이의 오프닝에 가는데 아이윤이 이렇게 꾸미니까 오븐 같은 게 왠지 이게 필름이의 취향인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레스토랑 오프닝에서 전력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전이 나고 레스토랑 안이 깜깜한 어둠에 휩싸입니다. 이때 아이유는 메이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메이는 여기에 자신보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하다가 어린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대답을 바꿔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이 플로이를 도울 수 없음에 속상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유는 메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들과 지루해하고 있을 손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이용해서 그림자 인형놀이 같은 거를 하는데 이때 메이는 눈이 먼 토끼와 늑대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메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런 메이를 바라보는 아이윤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이의 목소리라던가 모든 게 귀엽고 애기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애교가 객낀다고 해야 되나? 메이가 아마도 연애할 때도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전력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다시 불이 들어오고 레스토랑은 밝아집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메이와 아이윤에게 박수를 보내고 둘이 인사를 하는데 잠깐 집중 안 했다가 봤으면 둘이 결혼하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사촌 오빠는 플로이에게 저 두 사람이 오늘 하루를 구했다 라고 말하고 플로이가 이때 나는 메이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아이유는 정말 메이의 가장 밝은 면을 이끌어낸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사의 느낌이 좋았던 점이 이 대사를 들으니까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혀버린 메이에게 아이윤이라는 사람이 다시 빛을 되돌려주는 존재가 되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플로이는 아이윤에게 가서 고맙고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전하는데 이때 메이랑 자신은 과거에 사귀기는 했지만 사귈 때도 친구나 마찬가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는 메이의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메이의 첫사랑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용감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유는 마음이 또 심란해져요. 근데 스토리의 흐름상 여기서 플로이가 말하는 메이의 첫사랑이라는 게 아이윤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하는 플로이가 메이의 첫사랑이 아이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말을 하는 건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만약에 알고 하는 말이라면은 플로이가 정말 좋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지만요. 또 플로이가 주책 없이 메이의 지금 애인인 아이윤에게 첫사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캐릭터라서요. 근데 플로이가 점점 좋은 서포트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알고 한 말이겠죠? 메이가 정말 사랑한 건 인생에서 너 하나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라는 말을 안 한 거는 플로이가 아직 메이에게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아이윤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상 저의 망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호텔 방 화장실에서 아이윤과 메이는 거울을 보며 둘이 서 있는데 여기서 아이윤이 메이를 위해 향초를 준비한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도 감동인데 센스가 정말 미친 게 눈이 보이지 않는 메이는 후각과 피부의 감각을 이용해서 향초의 향기와 온기로 방향 감각을 느끼거나 하는데 낯선 장소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메이에게 있어서 향초의 존재는 새로운 방의 구조를 알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익숙한 향과 온기로 낯선 장소에서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이 향초라는 오브젝트는 저의 상상을 자극해가지고 향초가 메이의 편안한 심리 상태라던가 지금 저 공간이 어느 정도의 온기를 가지고 있을지 어떤 향기가 날지 등을 상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 장면에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메이는 아이윤에게 너 덕분에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하는데 아이윤은 메이에게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나다. 나는 전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메이에게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그러자 메이는 아이윤의 손을 딱 잡고 맞아, 이게 내 운이야. 아름답고 유능하고 용감하지 라고 말하는데 사실 수식하는 단어가 우아하고에서 유능하고로 하나 바뀌었지만 뭔가 이 장면이 메이의 첫사랑을 설명하던 플로이의 장면과 대칭이 되지 않나요? 이 말을 한 메이는 아이윤을 통째로 소유하려는 듯이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 목, 어깨로 내려가면서 뽀뽀를 하고 둘은 드디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키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이윤이 메이가 자신한테 했던 것처럼 입술에 키스를 하다가 점점 내려가면서 방해가 되는지 메이 목에 감겨있던 드레스의 스카프 같은 거를 이렇게 풉니다. 일단 이게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연결이었고요. 또 메이를 들어 올려서 세면대에 앉힌 아이윤은 메이를 거울에 기대놓고 또 애정을 퍼붓는데 또 이때 아이윤의 눈빛이 너무나도 메이를 사랑하고 원하는 눈이라서 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메이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윤을 향한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보여서 또 그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윤이 메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너무 힘들어요. 키스를 하다가 아이윤이 메이한테 왜 나를 사랑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메이는 아이윤한테 너는 내 첫사랑이야 나는 첫눈에 너와 사랑에 빠졌어 라고 하는데 메이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든 아이윤은 키스를 하려는 메이를 멈춰 세우고 이때 아이윤을 바라보는 메이의 표정이 또 그 다음 컷에도 메이를 바라보는 아이윤의 표정이 진짜 둘이 느끼는 고통이 클까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 클까요? 아이윤은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자리를 뜹니다.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메이가 지금 어떤 경로로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경으로 나오는 구슬픈 바이올린의 선율과 메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요. 거기서 멈추는 아이윤도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 저게 나였어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메이도 그 중요한 상황에 굳이 오붐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이윤의 마음에 제동을 건 게 왜 그랬을까 싶으면서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장면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이윤이 메이에게 다가가던 시점에서 둘의 표정이 사실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두 사람 다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 발걸음과 표정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메이는 아이윤을 사랑하지만 벤의 일이 마음에 걸리고 아이윤은 메이를 사랑하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이 마음에 걸리고 있잖아요. 제가 플루토를 지금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키스를 안 줬던 이유는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혀놓고 주려고 여태 아껴놨었구나 싶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애정씬을 정말 다 정리된 상황에서 깔끔하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장면엔 왠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서로임을 완전히 알고 나서 서로의 마음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등장인물들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요. 오븐메이, 잼캠핑, 할머니, 사촌오빠, 플로이 뭐 다 긁어 모아다가 어디다가 둘러앉혀 놓고서 비밀 발설회를 빨리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제가 원하는 장면이 한 발짝 더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사실 키스신 달라고 찡찡댔던 게 바로 이 전화였던 것 같은데 뭐. 키스신을 받으니까 이제는 바로 더 큰 걸 바라는 저의 마음이 참 욕심쟁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뛰쳐나간 아이유는 속상했는지 길거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데요. 길바닥에 엎어진 아이유 옆에 아직 까지 않은 맥주 4캔이 그대로 있는 게 아이유 약간 술부심 있나? 맥주는 왜 그렇게 많이 산 거야? 얼마나 속상했으면은 오늘 죽어보자 하고 자기 주량보다 치사량보다 맥주를 4캔이나 더 많이 샀을까요? 아무튼 길바닥에 엎어진 아이윤을 발견한 사촌 오빠는 아이윤을 들쳐업고 메이에게로 갑니다. 호텔방에 온 아이윤은 취해가지고 옷을 막 훌렁훌렁 벗어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이윤을 이불로 이렇게 감싸놓고서는 사촌 오빠를 내쫓는 메이가요.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연애 모먼트처럼 느껴져가지고 좋았어요. 사촌 오빠가 방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끝까지 그거를 이렇게 노려보는 메이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소유욕 꽉 끼는 메이. 메이는 아이윤을 침대에 눕혀놓고 불을 끄려는데 아이윤이 아직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이 메이가 아이윤을 옷도 안 갈아입혔나 봅니다. 아니 이런저런 것과 별개로 옷은 갈아입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길바닥에 드러누웠던 옷인데 뭐 병균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튼 이때 아이윤이 술주정인지 잠꼬대인지 흐느끼는 목소리로 더 이상은 오금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메이는 자고 있는 아이윤에게 내가 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리고 아이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찌통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이유가 나라는 걸 알아도 날 용서할 만큼 날 사랑하니? 라고 말하면서 잠든 아이윤을 껴안고 고통스럽게 우는데 처음에는 몰랐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대사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윤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메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던가요? 플루토에서 죽은 사람은 일단 아이윤의 부모님, 그리고 오붐의 약혼자 폴, 벤의 어머니 이렇게 4사람입니다. 그리고 벤은 배트맨인지가 낸 음주운전 사고로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근데 일단 아이윤의 부모님이나 벤의 어머니는 메이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폴은 아이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벤인데 메이 말대로 벤이 죽은 것이라면 아이윤의 친구들이 아이윤한테 벤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한 번도 벤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가 싶기도 하고 벤이 살아있다면은 메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메이는 그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메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고 벤이 죽었다면 그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재판 이후에 그 재판 결과를 비관해서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벤의 어머니가 그 재판 결과를 비관해서 돌아가셨다든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토록 염원하던 키스를 줬음에도 왠지 모르게 욕구불만이 꽉 꼈던 이번 플루토 7화였는데요. 예고편을 보니까 8화에도 딱히 그런 장면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속상하네요. 뭐랄까요? 항상 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른이 된 걸까요? 8화는 아이윤과 메이의 과거 첫 만남에 대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또 7화와 8화 예고편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오붐이 메이를 대하던 태도가 별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오붐은 정말로 메이를 사랑했던 것 같고 그 별로였던 태도에는 왠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다 같이 예상해보면서 다음 화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플루토에 관한 이야기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또 만나요. 그럼 이만. 안녕.